이게 왜 안 나오나? 일단은 이재명 거 먼저 볼까요? 이재명은 계묘생 계묘생 갑자월 을유일에 태어났어요. 이 계묘생 갑자월 을유일. 계묘생이면 이제 63년생이죠. 63년생. 63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64세인가요? 63세인가요? 63세. 계묘년. 년으로는 계묘, 토끼띠예요. 토끼띠. 선생님, 예. 제가 어쩐 얘기 봤는데 친구 생일이 음력으로 1월 9일이거든요. 네. 그 원강에다 만세력에 보니까 왜 범띠라고 떠요 자꾸? 1월 9일이니까 양력으로 토끼띠잖아. 몇 년? 62년? 63년 1월 9일. 그럼 범띠지. 토끼띠잖아 얘. 아니 1월 9일이 양력이 음력이요. 음력으로 1월 9일. 그러면 이제 토끼띠지. 토끼띠지. 그럼 토끼띠지. 근데 거기는 범띠라고 계속 뜨더라고. 그럼 2월 4일이 안 됐겠지. 1월 9일이라 하더라도 입춘이 넘어가야지 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부르는 토끼띠하고 그것도 사주상하고는 정말 틀려 얘. 그렇죠. 이게 양력으로도 다르고 음력으로도 다르잖아요. 양력 1월 1일이 넘으면 그냥 아유 올해 뱀띠네 말을 하지만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지나야지 보통 어르신들은 뱀띠를 하잖아. 그런데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2월 4일이 넘어야지 올해 뱀띠를 하는 거예요. 어쩐 얘기 잠이 안 왔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스님 저는 그러면 원력으로 12월 27일인데 돼지띠거든요. 12월 음력으로 12월 20 돼지띠로 살았는데 어디 가니까 저보고 쥐띠래요. 양력으로 2월 4일이 지났어요? 양력으로는 2월 1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났으니까 그러면 71년생? 71년 12월 20일. 72년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72년생이거든요. 양력으로 봐도 72년이고 또 저걸로 봐도 명리학으로 봐도 72년 임자. 네, 지금까지 돼지띠로 살아왔는데 뭐야 걸리는 이 공부할 때만 그러고 보살님이 학교는 전부 다 돼지띠랑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학교 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다녔어요. 한 살 많은 사람하고. 1살, 2살.
엄마가 통지서가 안 나왔는데 학교를 보내. 어쨌든 보살님은 이제 돼지띠로 알고 있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음력으로는 그게 맞으니까. 근데 양력으로나 명리학으로나 볼 때는 보살님은 쥐띠죠. 예. 이 친구인데 웃길래 범이 뜨는 길에 내가 이 저시키가 노배하고 토끼를 범이라 하냐고 싸움했다니까. 그래. 맞고 토끼야. 그러니까 생각했다.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난 연도는 오히려 정치인 대통령 같은 정치인한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월하고 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연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연이라는 것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축생이잖아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시장이 되면 개축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월을 많이 써요. 월. 여러분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날을 많이 써요. 여러분이 자식을 보잖아요. 태어난 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하고 월과의 관계, 연을 많이 쓰니까 일단은 대통령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은 연을 많이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연하고 일하고의 관계, 연하고 일, 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운도 생각을 해보고 일단 계묘라고 할 때 이 계라는 것은 경하고 달라요.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는 경자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누구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경이라는 것은 검 같아. 바위 같고 검 같고 광물 같아. 그래서 뗀뗀해.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경찰이 그렇잖아요.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범죄자들이 도를 넘어 우리 절에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지를 하겠어? 경찰을 불러야지. 경찰이 공권력이잖아요. 그래, 경은 공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윤 거사께서는 계엄이 정당한 거예요. 윤 거사님 생각은. 이런 걸 통해서 좀 국회에 너무 야당이 말을 안 들으니 내가 계엄으로 그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늘 하잖아.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는지. 그런데 사주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잘하는 것은 정말 그 차가운 때거든요. 그리고 씨앗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기도 해. 그러니까 경자만큼 화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경자만큼 독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경자생이라면 대체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뭘 하면 정치를 뭘 하면 경자생은 참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힌다 이게. 집에서는 달라요. 집에서는 연을 쓰는 게 아니라 있죠. 집에서는 태어난 날을 쓰는 겁니다. 경자생이라고 해서 저 사람을 사위 삼으면 안 돼. 뭐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경자생은 경찰하면 참 좋겠죠. 경찰 이러면서. 근데 계묘생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묘라는 것은 일단 봄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묘라는 건 자유를 말해. 새싹이 뿌리에서 막 피어오를 때, 지금 같은 계절. 막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피어오를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자유예요. 무조건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묘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없고 묘를 제재하면 이때 소리 내려봐요. 다 죽죠. 묘를 제재하면 안 돼. 묘는 싸게니까 그냥 그 아이를 제재할 수 없잖아요. 아이는 할머니들이 야 너무 예쁘다 라면서 귀여워만 해주잖아. 그래서 묘는 일단은 자유다. 새싹이다. 새 것이다. 유행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묘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개라는 것도 임하고 개랑은 참 많이 다른데 개도 물이라고 해서 정체돼 있나 창고인가 씨앗인가 그래 할 수 있지만 임은 그렇긴 한데 개는 뭔가가 이렇게 확산되는 안개 같은 거예요. 아지랭이 같은 거예요. 안개, 아지랭이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의 사이에 스며들어서 제 역할을 다 해요. 지혜로운 역할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월하고 일에 개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역할을 되게 잘해요. 사람이 싸우지 않고 스며들어서 주도를 잘 해내죠. 화합을 잘 이끌어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연으로 갔잖아요. 연. 정치인이 계묘년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계묘년에 태어난 정치인은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에 속속들이 다 들어간 아지랭이, 안개 쏙 들어가서 뭘 하고 묘는 자유를 표방해. 그냥 그 의료는 의료대로 알아서 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알아서 하고 종교는 종교로 알아서 하고 뭐 장사는 장사 알아서 하세요. 그 개가 되어줘서 우리가 그냥 뭐 해줄게요. 지역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조를 해주고 뭐 해줄게요.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묘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정치 활동들을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는 것들을 정책들을 보면 계묘답게 정책을 해왔어.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은 개축년이거든요. 개축년. 한동훈은 개축년이에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일단은 스며든다고 했잖아요.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동훈도 역시 자기 주장을 세게 하진 않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긴 해도 세게 하진 않아. 경자 같진 않아. 윤석열처럼 경자처럼 그렇진 않아요. 개하고 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개는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분들 차예요. 저기 차 있네. 차 마셔가면서. 저게 개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쉬는 시간에 저 차 마시잖아. 이게 개거든요, 개. 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곳곳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게 개거든요. 축이라는 것은 이제 소잖아요. 이건 꽝꽝 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축인 사람이 정치 활동도 사회 활동을 한다면 개축은 주도하진 않겠죠. 주도하진 않아. 그렇지만 꾸준하게 축이란 게 꾸준한 것도 있거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죠. 개를 가지고 축으로. 축은 내가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축이라는 자체가. 내가 누군가의 밑거름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여기 윤석열의 시다바리 역할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일찍부터 윤석열하고 같이 축차 갑작돼서 윤석열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개축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경자는 옆에서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휘두르는 사람이지, 경자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개축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이별을 하고 출마를 하는 그런 것이겠죠. 일단은 이제 연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대외 활동,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알 수가 대체로 그냥 짐작할 수가 있죠. 홍준표는 개사, 홍준표는 개사인가 그럴 거예요. 띠가 개사년에 태어났어요. 개사라는 것은 똑같은 게, 다 개네. 그래서 경하고 개하고 홍준표, 이재명 좀 다르잖아요. 이제 홍준표하고 누구요? 한동훈하고 이재명은 모두 다 개잖아요. 그래서 홍준표도 가만 보면 좀 하시는 게 이렇게 경자처럼 하지는 않아요. 경자처럼 막 휘두르듯이 하지는 않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홍준표가 참 잘하는 게 이제
그 대담을 하면 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말을 잘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좀 덜하지만 요즘은 계산년이 나이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70이 넘었어요. 계산년이. 예. 그 계산은 원래 홍준표 전성기 때 보면 그래도 그 여당이 아니라 이제 보수당에서 그 역할을 그 똑똑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좀 자기 판은 별로 없었지만, 근데 이 사라는 것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왜 없었는지는 이제 그 사주를 보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개를 가진 사람은 약간 비슷한 기운들이 있더라. 태어난 해가 개년이면 약간 사람이 너무 심하게 사람들하고 단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중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재명은 갑자 머리고 을류일에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게 정설이에요. 여기 개묘년 갑자월 을류일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가 년 다음에 연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띠를 보고 그 사람이 그 띠를 보면 대충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예상이 돼. 이제 대통령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월하고 일을 같이 또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개인적 성격은 태어난 날이 개인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성격이 사회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개인적 성격이 뭔지는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개인적 성격은 태어난 날이니까 을류일에 태어났다. 을류일에 태어났다. 이 을류라는 것은 밑에 편관, 금이고 밑에는 금이고 위에는 목이에요. 을목이고 밑에는 유금이죠. 유금 일단은 이제 십신으로 보면 편관이 금극목해서 이 을목을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을목은 저 수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꽃이 바위에서 피어났다 하는 그런 형상이 을유죠. 그렇지만 이 을목은 바위나 칼이나 가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약한 을목은 바위를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수풀, 나무, 그 꽃 이런 것들이 수석 위에 바위 위에 피면 자라면 크진 않아도 되게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무성한 을목은 가위로, 도끼로 잘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금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기뻐해. 을목이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정치적이 돼요. 굉장히 조직화된 을목이 밑에 신이나 유를 가지고 있다, 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조직 속에서 활동을 너무 잘해. 권력적이야. 권력을 탐하게 돼요. 여기에 경금이라는 또는 신금이라는 것이 천간으로 오면 바로 권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가장 연약한 듯하면서 권력을 제일 많이 탐하는 게 을목이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점잖은 것 같아. 권력을 탐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내면에 어마무시한 권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을목이에요. 특히 밑에 이제 이 신이나 유를 금을 깔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 조직에 능하다라는 것은 명령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명령 체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찍 목적을 가졌으니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성남지사 출마해서 성남지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 가 조직의 수장이 되는 거잖아.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옥상에 지금 작업하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좋아지려면 뭐 아픔이 있어야 돼. 좀 시끄러워도 그냥 더 좋아하고 나면 엄청 달라질 거예요. 황룡사가. 비싼 돈을 들여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조직 생활에 능할 수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태어난 날이 경진일에 태어났어요. 경진일. 경진은 이게 조직 생활에 능한 건 아니거든요. 이 진이라는 것은 사색, 사고, 생각이거든요. 진이라는 게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면 경진일에 태어난 사람은 조직에서 명령 내리면 머리를 한 바퀴 굴려요. 근데 을류일에 태어난 사람은 한 바퀴 안 굴리죠. 머리를 안 굴리고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네, 딱 그랬으면 이렇게 딱 하는 게 을류예요. 근데 경진이라는 것은 명령 내려오잖아요. 한 바퀴 머리 굴려요. 태어난 날이 일지가 인성이면 무조건 머리 굴립니다. 굴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굴리면 좋은 거죠. 무조건 명령 예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명령을 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위에 또 무토가 떴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태어난 날이 진이기도 하고 월이 무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가 강한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으면 헌법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능하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 그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막 일장연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일장연설 한다잖아요. 그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금 본인은 머리 한창 굴려서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끼워 맞춘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윤 대통령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김건희가 다 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사주를 열어보면 인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 멀리를 계속 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이 판단하는데 어떤 뭔가를 이제 소스를 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긴 하겠죠. 근데 머리 굴리는 건 자기죠. 기획자 전략가예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는 반대로 명령자일 수도 있죠. 명령해서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기획하고 전략자는 건 윤 대통령이 전략 기획 전문가입니다. 김건희 사주는 전략 기획 전문가 아닌 것 같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니야. 거긴 인성이 없어. 인성이. 병화인데 병화일에 태어났는데 병신인가? 그냥 신인가? 무신, 임자 이러거든요. 인성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김건희는 머리를 많이 굴릴 것 같지 않은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약간 걸걸하니 막 이러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자, 무신, 병신 이게 맞아. 이게 인성이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를 심각하게 굴리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허점 투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법이라는 게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이든 뭐든 이게 사실 이게 그 전략이 탁
이렇게 뭔가 있어야지, 머리가 좋아야지 그런 걸 피해서 사기를 치더라도 그런 걸 피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권력은 엄청 세. 모두 다 권력이거든요. 신자 해서 이게 다 권력이에요. 권력은 엄청 세니까 권력으로 다 밀어맞고 있잖아.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근데 윤석열은 무토가 인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전략가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전략가인지 몰랐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맨날 술 마신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가지고 해외 순방 갔다 와도 전략을 하시는 건지 기획을 하시는 건지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계엄하고 또 법원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변론하는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머리를 많이 굴리는구나. 그래서 정말 무토, 진토 이런 것이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태어난 날이 을류일에 태어났습니다. 을류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을류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갑자월에 태어났죠. 강원 보면 개묘해서 뭐가 제일 강할까 이렇게 봤을 때 사주를 딱 보면 제일 강한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 이 오행 중에 제일 강한 오행이 뭘까? 이 사람의 오행이 뭐가 제일 강할까? 일단 월을 보라겠죠. 월이 투간이 돼 있으면 이게 진짜 제일 강한 거예요. 월이 투간이 돼 있으면 무조건 강해. 근데 강원 보면 이 3개 중에 6개 중에 3개가 을목, 간목, 묘목이죠. 목이 더 많아요. 수보다는 개수, 자수보다는 갑을목, 목이 더 많죠. 그래서 잘 모르면 목이 3개고 수가 2개니까 목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라는데 그게 아니고 수가 더 강합니다. 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의 본질인 겨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물에서 투간된 개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개수, 이 수가 아주 극강하다,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수는 목을 생합니다. 수생목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생목하지만 이 수생목 할 때 이 목은 간목이지 을목이 아니에요. 을목은 물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꽃이, 여러분들 벚꽃에 물이 벚꽃이 피었는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을목이 벚꽃이야. 을목이 벚꽃인데 이 물이 그래서 을목은 물이 필요 없어요. 을목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태양이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벚꽃놀이 갔더니 햇빛이 쨍쨍해봐. 이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 벚꽃 구경했더니 비가 충충 와봐. 그래서 수생목이라 하더라도 같은 목이 다 목이 아닌 거예요. 수생목 할 때 간목은 물을 반겨요. 태어난 날이 간목인 사람은 나서는 거 좋아하지만 의외로 지식 결핍증이 있어요. 교양 결핍증. 태어난 날이 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교양을 쌓고 싶어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해. 여기서 간목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나는 간목일에 태어났다. 있나요? 없나요? 간목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 같지만 뭘 막 자꾸 앞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지만 간목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일단은 사람이 막 나가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물이 받쳐주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을목은 물이 받쳐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갑에서 시간이 지나면 을이 되는 거거든요. 갑에서 시간이 지나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 없을 때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을은 태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이 사주가 좋다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니까 사주가 나쁘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나오겠어. 근데 이렇게 볼 때 이 사주 과연 좋은 걸까 했을 때 이 을목이 밑에 금을 깔고 있는 데다가 여기 물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주냐 했을 때 이 을목은 이거 인동초다. 인동초.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인동초라 하잖아요. 비슷해. 김대중 대통령도 사주가 비슷해. 인동초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겨울에 태어나다가 을목인가 막 이러거든요. 완전 그 비슷한 게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을목이 필요가 없어요. 저게 겨울엔 태어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또 이 개까지 올라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8글자 중에 제일 행복한 글자는 뭐겠어요? 여기에서 제일 행복한 글자도 찾아야 돼. 여기에서 제일 행복한 글자. 여기에서 제일 행복한 글자는 뭘까? 여기 간목이 제일 행복한 글자. 왜냐하면 이 간목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필요해요. 간목은 여기서 이제 태양까지 떠주면 좋지만 일단은 간목은 물이 여기서도 개갑으로 돼 있죠. 자수에서도 올라오죠. 간목은 부목이라고 뜬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밑에 여기에 묘목이 지지가 되어주니까요. 뜬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간목이 제일 행복해. 자, 참 놀라운 원리가 뭐냐면 본인은 을목인데 옆에 간목이 있으면 이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풀인데 옆에 큰 나무 간목 큰 나무가 있는 거야. 나는 풀인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는 풀인데 옆에 어마무시한 느티나무가 10m 되는 느티나무가 있어. 아까 간목은 엄청 튼튼하죠. 이거 뭐지? 나는 풀인데 옆에는 엄청나게 큰 게 있어. 자, 이것은 하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을목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회를 잡고 하는 거예요. 본인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계묘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늘 모든 말을 첫 시작을 국민이라고 맨날 국민에게 맞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걸 국민으로 다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큰 나무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을 나무로 생각을 하고 국민을 받들고 이러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정당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 정당이 큰 나무야. 나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해. 나는 좀 당을 위해서 좀 피해를 봐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당이란 나무. 이 사람은 김대중, 문재인, 또 노무현 이 사람 이재명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사실.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을 롤모델로 생각을 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롤모델로 생각해서 나도 그분들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걸 꺾질 않잖아. 가만 보면 험담을 하지 않아. 또 김대중 험담 안 하고 노무현 험담 안 하고 또 문재인 험담하지 않아. 이재명. 그러니까 큰 나무를 타고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당대표까지 가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을목이지만 이 을목이 나 자신이 성공하려면 저렇게 옆에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사주다, 이 사주는. 사주마다 특성이 있어요. 사주마다. 특성이 있어요. 윤석열 사주를 볼까요? 윤석열 사주는 경자고
무자고 경진이에요. 여기는 나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거든요. 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상관 수거든요. 금생수 하는 사주예요. 토생금, 금생수죠. 조직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받드는 게 아니고 토생금, 금생수 자기 생각대로 펼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무사처럼 청청청청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수 검사를 참 많이 했어. 예전에 이명박 BBK 할 때도 요분이 특검해서 BBK 해서 다 덮어줬거든. 윤석열 BBK 수사를 다 했어. 그리고 다 덮어줬어. 청청청 해가지고 했어. 그리고 또 나중에 이명박 또 특검 또 들어가가지고 이명박 감옥에 넣은 것도 또 윤석열이 감옥에 넣었어. 또 박근혜도 감옥에 넣은 것도 윤석열이 감옥에 청청청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검을 툭 휘두르는데 아주 능하고, 자기를 임명한 이제 문재인도 아니야 하고는 자기 독립해서 청청청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탁 되는. 이게 이제 누구를 받들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 나는 조직을 위해서 충정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딱 그 사주가 딱 그래. 딱 그렇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성공했잖아. 그래도 대통령이 됐어. 이런 사주를 가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네? 오, 신기하네? 이제 관이 없는데도 사주 내에 관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상관폐인, 여기 정인이 없어서 편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폐인으로 사주로 보는 게 맞겠죠. 인성을 꿰찼다. 상관은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내 방식이지만 상대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방식으로 뭘 해 나가는 상관폐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특이한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 방식으로 뭘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그거라고.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계획 세우고 전략 세워서 차장창창창 해서 누구는 감옥 넣고 누구는 빼내고 누구는 덮어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많이 해대고 누구 눈치 하나 안 봐요. 윤 거사님이 눈치 보는 거 봤어요? 눈치 하나도 안 봅니다.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압수수색 다 볼 거 보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게 멋있다고 대통령 시켜줬잖아. 그게 멋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게 한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한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재명은 옆에 누군가 갑이라는 것이 있어요. 받들어 모셔야 돼. 그래서 그 언어 중에 받들어 모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윤석열은 받들어 모신다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받들어 모신다 하면 승진 못해.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게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누구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차 자기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게 각각 다른 거죠. 여기에 다행히 운이 40대부터 화운이 와요. 여기 춥잖아. 이 을목이 지금 저 꽃이 냉장실 냉동고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편인 비견이거든. 이렇게 개묘년인데 을목한테 개묘년 이러니까, 그래서 안동 산골짜기에다 거기서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니까 얼마나 여기 또 대운이 또 개해대운이야. 완전 추워. 그래서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진짜로 찢어지게 그럴 수 있겠다 진짜. 10대까지 임술대운도 만만치 않아요. 임술대운이나 뭐 개대운이나 비슷하지.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고생 많을 사주다. 이런 게 고생 많아요. 어렸을 때
물론 부잣집에 태어나면 또 다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것이죠. 이제 그리고 스님 금이 또 달아서 왔는데 금도 안 좋겠네. 금도 좋은 건 아닌데 당연히 안 좋죠. 신유, 경신대운 별로 좋은 거 대운대운은 아니에요. 근데 관운이야. 관운. 을목이 아까 말한 대로 을목은 경금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관을 싫어하지 않아. 다만 추워서 문제지. 추워서. 그래서 이렇게 사법고시 통과하고 뭐 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크게. 이제 30대, 20대, 30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렇게 인권 변호사 주류 세계에 갈 수가 없었죠. 본래 관이란 건 주류 세계에 들어가는 게 관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뭐 변호사로 쓰여지긴 했어도 그 세계에서 저 아웃사이더잖아요. 대신에 그 시간에 실력을 쌓은 거지. 이게 계갑이라는 게 갑자, 계갑 이런 게 대기만성이에요. 대기만성. 오래오래 해야 되는 오래오래. 그러니까 20대, 30대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감옥살이 하다시피 한 거예요. 감옥살이 하다시피. 사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배우자가 또 받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죠. 예. 화가 많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이 꽁꽁 얼어 있는 걸 풀릴 수 있어요. 이제 배우자는 이제 같이 나중에 펴놓고 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도 이 겨울인데 김건희는 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둘이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인은 나중에 보고, 일단은 20대, 30대는 모두 다 경금, 신금, 경신, 신유, 금 이러면 감옥 가서 감옥살이 해도 될 만큼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감옥살이 하듯이 사는 거야. 그러면 인권 변호사 하더라도 일에 파묻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계갑 이렇게 돼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자기 실력으로 삼는 거예요. 거기 인권 변호사 하면서 거기서 이제 헌법을 다시 보고 사람들의 권익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운 거지. 그러다가 이제 40대에 기미 대운이 와서 드디어 이제 이 개수 자수의 추위가 기미 대운의 더위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인생이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해서 출마해가지고 저렇게 지금까지 여기 온 게 무호대운, 지금 현재 정사대운이죠? 정사대운이에요. 이게 근데 좀 신기한 게 우리가 대통령이라면 관이 잘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근데 윤석열도 무관이야. 관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관은 있긴 한데 대운이 관을 파하는 식상대운이에요. 화대운이야. 목생화니까 식상대운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면 이게 사주만 보면 대통령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였는데 권위적이었다. 권위적이었다. 이러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당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왜냐하면 대운이 식상대운이잖아. 식상은 권위를 파하고 자유를 저도 식상대운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절에서 뭐 옷 벗고 다녀도 되고요. 뭐 껍 씌우며 다녀도 되고요. 신발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녀도 괜찮아요. 제가 식상대운이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도 저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재명도 당대표 하면 60대가 당대표 하고 있을 때니까 자유를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식상이니까 식상은 가르치는 거. 교사 기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본래 교수님처럼 아는 게 많아.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생목이니까 수생목, 수는 본래 지혜고 수생목 하면 인성이 비견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지식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주상에는 가르치는 건 없어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화대운이 오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해서 식신상관은 가르치는 거예요. 식신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상관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관 대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사람은 저 아는 정보나 지식이 무한히 많아. 이 지금까지 그걸 20대, 30대 그걸 계속 습득을 계속 해온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무식하다. 윤석열은 무식해도 무식하면 안 되네. 여기도 이제 인성 있네. 인성 있으니까 윤석열도 아는 게 많겠죠, 당연히. 근데 이재명이 좀 무식하다. 이러면 역시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대운이 관운이에요. 그래서 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본래 토생금 금세도 이것도 이제 사주 자체는 선생님 사주거든요. 사주 자체는 윤석열도. 그래서 국무회의 하면 시작하자마자 본인께서 얘기하셔서 한 시간 동안 혼자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 사주 맞지. 근데 이 이재명은 본래 교사 사주는 아니라고. 근데 이게 40대부터는 교사적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하는 거 보면 연설이 굉장히 이치에 턱턱턱 맞고 막 연설 명문들이야 보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거나 또 토론하면 모르는 게 없이 다 얘기하는 것도 정보가 아는 정보를 계속 쌓아온 거예요. 그 윤석열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윤석열은 여기 무토가 있고 여기 진토가 있으나 이것이 이 전략 기획인데 더 깊은 교양 지식을 더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거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이 간목, 을목은 더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기뻐해. 근데 경금은 내가 더 지식 쌓을 거 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똑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갑의 인성하고 경금의 인성은 참 다르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림이 그려져. 정사대운. 여기에 정사대운이 이 사람의 만약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정사대운으로 그 대통령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정사라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게 정이라는 것은 뭘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주에 정화가 있다. 이러면 가만히 놓고 보지를 못해. 뭘 자꾸 변화시켜야 돼. 제가 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잖아. 그리고 저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변화 욕구가 제일 강한 게 정화예요. 이 모든 일간 중에 아까 을목이 제일 보이지 않게 권력적이라고 했잖아요. 변화 욕구가 제일 강한 게 정화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제일 뭔가를 달라지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건 열이거든요. 여러분들 옷을 또 건물을 무엇이 바뀌게 하죠? 무엇에 노출되면 10년이 지나면 다 다른 게 돼. 이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다 산화되잖아. 전부 우리가 꽁꽁 얼리면 음식이 상하질 않아요. 음식이 안 상해. 근데 열 때문에 상하는 거잖아. 음식이 정화예요. 정화가 그거예요. 열이에요. 열. 그래서 뭐든지 상하게 하고 바꾸게 하고 다른 것이 되게 해요. 열을 가열시킨다는 거예요. 가열시킨다는 거.
급격하게 바꾼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화가 없다라는 것은 눈에 띄게 바뀌게 하기는 어렵죠. 성질을 바꾸게 하는, 나한테 정화가 있다. 내가 정화하거나 아니면 월이 정화하거나 이러면 그럼 자꾸 바꿔보려고 어떤 식으로든 바뀌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정화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병화는 달라요. 병화는 태양인데 그냥 비추는 거예요. 요 등불이에요. 요게 밝게 비추는 거예요. 저 밝게 비춘다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이 탁자 10년 지나도 별로 안 변해요. 저 햇빛에 가야지 열이 자외선에 노출돼 정화가 있어야지 이 탁자도 변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가바구를 이거 변하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아요. 무기 땅이 뭐 변하게 했어요? 경신 임기 변하게. 가불병정 무인경신 중에 정화가 제일 강력하게 변하게. 형이 있으면 사치가 심하면. 그리고 나를 꾸미는 것도 하죠. 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를 바꾸고 싶은 게 이제 수행자면 치열한 정진을 통해서 나를 진짜 황골탈퇴하고 싶은 거고, 여성이라면 가꾸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발현하면 한번 그쪽으로 필 받으면 다 바꾸는 거지. 뭐 그 쌍수호부터 해가지고 하여간에 견적 다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도 다 빼고 뭣도 다 하고 뭐 턱도 깎고 뭐 하는 게 정화예요. 그럼 두 개나 있는데 안 그런데요. 보살님 정이 2개나 있어요? 그럼 보살님은 그쪽으로 필 꽂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바꾸고자 하는 욕구. 보살님은 무슨 뭘 바꾸고자 할까? 하여간 정화는 그런 걸 가지고 문명이고 바꾸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걸 써야지. 그 내면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바꿔야지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는 그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하러 왔잖아요. 이게 나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 중에 하나예요. 정화. 그래서 정화는 대운도 작용이 돼요. 정화대운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화대운에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주에 있는 것은 평생 하는 거고, 그 대운은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오정사 이런 대운, 특히 60대 대운에는 그렇게 정사 대운이니까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고쳐낼 수,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뭐 모르겠지만 효과적일지 않을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60대 정사대운이니까 만약에 집권을 하면 정사처럼 하겠다. 이 사라는 것은 또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빠르고 발달하고 이런 거거든요. 바쁘고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쁘게 많이 움직이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 을의 식신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식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대운이 식신, 천간이든 지지든 식신이다. 이러면 관리자로서 제일 잘하는 때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황룡사 주지다. 황룡사를 경영해. 그러면 이제 내가 식신대운이야.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쫙 조망하면서 이것들이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잘 모아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가정에 내가 가장이야. 근데 식신대운이다. 이러면 가정이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쫙 해내는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맡았어.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미용실을 해. 그럼 식신대운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충실하게 다 이렇게 거기에 맞게 척척척 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식신대운은 대운 중에 자기 실력이 제일 잘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61세부터 70세까지는 식신대운이거든요. 밑에는 또 상관이에요. 지지는 상관이에요.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요 라고 얘기해놓고는 본인이 알아서 탁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신대운이다 이러면 그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 않는 때다. 내가 뭘 해내는 때다 라고 생각해서 그 식신대운을 잘 쓰면 좋아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고 와서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되니? 내가 풀어주면 되니? 아니 만약에 안 오신다 하면 북카페 그 뭐냐? 북카페 적당히 됐어요. 헬스장이 나름인데 그래서 12월 20일 하니까 네가 굉장히 물건이 진짜 물건이 방송 시에 놓구나 그거 해갖고 있으면 놓구나 예를 들어서 경력